네, 이전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공시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에 따로 여러분이 시간 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라고 안 합니다. 안 해요. 대신에 수업 시간만 잘 따라오시면서 수업 시간의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만으로 집중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죠. 저도 여러분을 합격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니까 수업 시간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잘 따라온 이해한 내용만 가지고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60점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점수를 좀 안정적으로 맞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해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벼락치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결국 9월에 봐요. 공시법을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런데 그때까지 다 이해가 됐잖아요.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러면 이해가 돼 있으니까 그때는 벼락치기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면은 벼락치기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용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예 벼락치기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수업 시간만 잘 따라오셔도 공시법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9페이지 보시면은 지적 정리의 이제 정리. 우리가 지금 개별적인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이동 사유를 총 8가지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지난 시간에 했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 다음에 이전 시간에 2가지를 했죠. 축척 변경과 등록상 정정. 그래서 보통 이제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주로 토지 이동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토지 이동 처음에 시작할 때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됐는데 그 이후에 토지의 표시에 대한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동이 발생하면은 이제 토지 이동 정리를 한다는 거죠. 토지 이동 정리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항상 결의서를 작성합니다. 결의서에 따라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신청해서 이루지만 직권으로도 가능하고요. 직권으로 가능하고, 또 소유자가 등록이 되는데 소유자의 변경을 줄 수도 있고, 이때는 소유자 정리를 하는데,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결의서가 틀리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유자 넣습니까? 원칙적으로 등기 서류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죠.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고,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할 수 있도록요,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해 갔던 거죠.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이 소유자 뭐 묻고 다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를 조사를 하는 거죠. 소유권 증명서를. 그래서 이제 지적을 정리하는 거죠. 앞에 했던 것들이 다시 나와요. 정리해서.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 약간 추가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하고요. 지금 커다란 흐름,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커다란 흐름만 잘 정리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349페이지 보시면요, 지적 공부에 정리해가지고 의 있죠. 의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줄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어떤 변경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다 등록된 이후에 토지 이동이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지적을 다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가를 2번 작성해 가지고요, 이렇게죠.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것도 가끔 틀리게 나오기도 합니다.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을 때, 변경이 생겼을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한다. 그럼 틀린 거죠.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것이 이제 결의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밑에 뭐 지적 정리의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시고요. 정리 시기로 넘어가시고, 넘기시면 소유자 정리가 있죠. 소유자 정리. 자, 소유자 정리는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토지 이동 정리, 개별적인 토지 이동 사유에 따른 토지 이동 정리를 했고요. 자, 소유자 정리 절차예요. 소유자 정리. 근데 소유자 정리 절차는요, 우리가 방금 했잖아요. 단가로 1번에 있죠. 토지 소유자의 정리해가지고, 만약에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 정리한다. 그러니까 등기 관련 서류, 그래서 뭐 등기 필증, 등기 관련 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냥 등기 서류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4가지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등기 서류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요.
근데 신규 등록할 때만 없습니까?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만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관련 서류는 가져올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이외에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한다. 그래서 만약에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중공검사 확인증 4번 이런 거죠. 아니면 법원의 확정 판결서라든지 등기 서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또는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고 싶으면은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와야 되는 거죠. 양가로 2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소유자 정리는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소유자는 등기 서류가 우선이다.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가 됐으면 없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죠. 정리됐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와의 일치를 위해서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것들. 그래 등기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가 기록된다고 했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다 보니까 등기부를 지적공부에 맞춰서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등기관서에서요. 혹시 지적정리 뭐 틀리게 된 건 없는지 그걸 계속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토지 이동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토지 이동은 지적공부가 우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정리를 했으니까 등기부의 지목도 빨리 변경 등기하세요 라고 등기 촉탁을 한다고 했죠. 등기 촉탁. 등기부의 일치를 위해서. 다만 여기서도요.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앞에서 했던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의 보시면요. 거기 등기 촉탁에서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의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경계. 경계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에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4가지만 등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어떤 변경하는 정리를 했을 때 이럴 때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을 해야 된다. 밑에는 촉탁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있는데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아닌 경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신규 등록에 국한돼서 나옵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는다. 물론 밑에 소유자 정리요. 소유자 정리는 이 사람이 토지 이동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 정리를 했어요. 소유자 정리는 뭐 보고 해요? 등기서류 보고 자기들 정리하잖아요. 자기들이 등기서류 보고 정리한 다음에 등기부 고쳐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자기가 정리하면 일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에 따른 이제 정리를 했을 때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데 다만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가 됐으면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정리가 했다는 사실을 정리가 됐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제 통지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통지. 통지까지 해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적 정리 등이 이제 통지가 있죠. 통지. 통지를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이런 정리가 됐다는 것을 토지 소유자가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의미죠. 알려준다. 그래서 거기 개념 보시면 자, 통지만 좀 보도록 하죠. 통지는.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을 복구는 우리가 이제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종이로 된 지적공부 같은 거는 멸실될 수가 있잖아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멸실됐으면 이걸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죠. 복구하는 정리를 하게 돼요. 이게 복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산화가 돼 있으면요. 사실 멸실된 일은 없겠죠. 다 백업이 돼 있으니까. 종이로 된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멸실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그럼 멸실됐을 때면 이제 복구를 하게 되겠죠. 물론 전산화된 것도요. 멸실될 수는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말소하거나 또 등기 촉탁을 했으면 촉탁했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이제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통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해서 토지 이동 정리가 이루어졌어요. 지목 변경 신청을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가서 신청을 했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럼 통지하는 건 주로 어떨 때 통지한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해버리면 토지 소유자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리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준다는 의미로 이제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통지 대상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있죠. 거기 두 번째 줄 의에서 그 350페이지 하단에 의해서 두 번째 줄 그러나에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만 기억하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됐을 때는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럼 오른쪽에 통지 대상으로 나와가지고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1번부터 9번까지 쭉 있는데 이게 뭐냐 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다 직권으로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은요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하면 할 텐데요.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하는데 이때 신청을요 토지 소유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때로는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은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하니까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신청해요. 그러면 만약에 신청은 신청인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에서 이루어졌으면 토지 소유자는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또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요. 거기 보시면은 7번 보시죠.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 신청을 대위 신청.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면 채권자 이런 사람이요. 대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대신 신청이 됐으니까요. 이럴 때였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모르겠죠. 자기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그때는 또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했으면 통지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청했다든지 아니면은 직권을 했다든지 이럴 때만 통지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내용이 많아도요. 외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만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넘어가시고 4번 이제 통지 시기예요. 오른쪽 보니까 날짜들이 나오죠. 우리 지적법에서는 날짜들, 물론 중개사법도 그렇고 모든 법이 날짜들은 따로 암기를 해야 돼요. 날짜만 좀 보죠.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요. 자 보죠. 자, 지적을 정리했으면요. 바로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먼저 등기 촉탁을 먼저 해서 일치부터 시키고 통지하는 거예요. 일치부터 시키고 통지하고 촉탁하는 거 아닙니다. 촉탁부터 하고 통지를 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등기 촉탁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요. 이제 등기관서에서 촉탁이 들어왔으니까 변경 등기를 하겠죠. 한 다음에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변경 등기를 했으면 너희들이 촉탁한 대로 우리가 등기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다시 또 통지를 해줘요. 서로 확인을 하는 거죠. 이중으로. 그래서 다시요. 이 사람이 너희들이 촉탁한 대로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등기관서가 다시 지적소관청에 또 통지를 합니다. 이게 등기 완료 통지예요.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통지를 합니다. 그럼 이제 확인을 했죠. 지적소관청에서. 완료된 통지가 왔으니까요. 아, 일치되는 등기가 됐다는 걸 확인을 했죠. 자, 확인을 했으면요. 그러면은 이 통지서가 이제 다시 지적소관청에 접수가 되면은 접수된 때로부터 이제 15일 이내에 통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다시 이제 접수하면 이제 알았잖아요. 일치됐다는 걸. 이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요.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니까 등기 촉탁을 하고 그다음에 등기관서의 등기 완료 통지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러면 완료 통지서를 다시 이제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그래서 15일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언제 등기 완료 통지서가 올지를 모르잖아요. 팩스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 하고 있다가 우연히 딱 봤는데 왔네? 하면 됐습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근데 만약에 변경 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밑에 있는 것은.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은 좌표를 정리했다든지 경계만을 정리했을 경우에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죠.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으니까 1번과 2번은 생략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자기들이 등록하자마자 바로 통지하면 되겠죠. 이때는 자기들이 직접 지금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단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등록한 때로부터 7일이래. 변경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만약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촉탁을 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 완료 통지서를 다시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15일이죠. 근데 변경 등기가 필요 없으면 그냥 등록하고 통지하면 되잖아요. 적어도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라라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5일, 7일 이런 날짜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이 오고 요것이 요거 여기에다 되죠. 날짜들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날짜들은 나중에요. 계속 읽다 보면요. 날짜들이 이제 기억이 돼요. 계속 읽다 보면.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암기하기보다는 계속 읽다 보면 일단 흐름을 알고 계속 읽다 보면 날짜들도 점점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지 절차가 이제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통지까지 끝나면 이제 모두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된 지적정 절차는 다 끝나게 되고요. 넘기시면요, 지적 측량이 나와요. 자, 측량 파트에서도요, 우리 시험 문제 지적법 12문항에서는 측량에서도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네, 중요해요.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지적 측량을 어떻습니까? 면적 경계의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먼저 정하는 게 경계잖아요. 경계를 먼저 정하고 좌표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좌표값까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가 없으면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측정하고, 좌표값이 있으면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량을 하려면, 거리를 측량하려면요, 줄자 가지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기준점을 하나 설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준점에서 광선 쏴가지고 거리 측정하고, 광선 쏴서 거리 측정하고, 이 각도에서 이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 이 경계랄지 면적이랄지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지적 기준.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한 필지의 면적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좌표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한 다음에, 없으면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든 다음에 이걸 정할 텐데, 그러면 전국의 지적 기준점이 다 통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량, 높이를 정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이런 모든 측량 기준점이 있어요. 국가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하게 되겠죠, 먼저. 이 기준점을 통해서 전국에 통일적으로 지적 기준점이 놓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측량을 했으면요, 우리가 지적 측량이 아니라 뒤에 지적을 가리고 측량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거리를 정하고 높이를 정하고 뭘 측정하는 건 다 측량이에요. 근데 모든 측량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지적 공부를 다루기 때문에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 우리 시험 범위고, 특히 이렇게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국한해서 지적 측량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시험은 모든 측량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인 지적 측량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측량의 개념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적 측량이라 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이 뭐예요? 지적 공부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지적 공부와 상관없는 측량은 지적 측량은 적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와 상관없는 측량도 측량은 측량이에요. 측량은 측량이지만 적어도 지적 측량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해 보고, 다 지적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지적 공부가 들어가야 지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원하기에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해요. 밑에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제주사 측량도 포함되는 것인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조금 이따. 그러면요, 우리 책에는 없지만요, 가끔 이런 게 나와요. 자, 지적 측량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자, 우리 면적 경계 좌표를 측량을 하는 것이지, 동이름, 리이름이요, 이런 거 측량하는 게 아니죠. 법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번을 정할 때요. 지번이 바뀝니다. 측량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면적 경계 좌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목이 바뀌어요. 면적 경계 좌표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건 당연히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을 하지 않겠죠. 면적 경계 좌표. 이건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니까.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인데, 이게 바로 유일하게 합병이에요. 합병.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분할하고 합병을 이제 구별해 보죠. 한 필지를요, 두 필지로 분할을 합니다. 그럼 이거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거리 측량해서 분할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00번지가 하나는 100번지, 하나는 100의 1번지가 나오면 면적도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측량해야 되겠죠. 면적 측량. 분할은 당연히 측량을 해야 돼요. 면적 이동이 발생하니까. 근데 거꾸로요, 합병을 생각해 보죠. 자, 100번지하고 101번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합병을 합니다. 몇 번지가 돼요? 원칙적으로? 오래되면 다 기억을 해요. 이해가 됐으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100번지가 됐어요. 100번지가 됐으니 어떻습니까? 경계가 바뀌었죠. 100번지. 면적도 늘어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경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소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뭘 측량할 필요가 있어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 면적이 x고 이 면적이 y였어요.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y. 간단하죠. 뭘 측량을 해요? 할 필요가 없죠. 더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면적 경계의 좌표에 이동이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에요. 합병. 그래서 합병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면적 경계의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면적 경계의 좌표와 상관이 없으면 측량하지 않고 이동이 발생했을 때 면적 경계의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건 합병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는 바다로 된 토지가요. 전부가 바다가 됐어요.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할 때 했던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여러 필지가 돼 있는데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잘못됐네요. 잘못됐네요. 자, 여기는 토지고 여기는 바다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있는데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이 토지는 전부가 바다가 됐죠. 측량할 필요 있어요? T상이 없잖아요. 뭐 토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전부가 바다가 되면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 토지는 뭐예요? 일부만 바다가 됐잖아요. 남아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다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가 바다가 되면 측량을 하겠지만 전부가 바다가 돼서 등록 말소할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했죠. 평단위, 척관법을 미터법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럴 때는 뭐예요? 전자계산기를 두드리면 되는 것이지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뭐 측량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측정, 그러니까 면적 환산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간단하게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이렇게만 잠깐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측량이 이제 구분입니다. 구분. 측량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것인데요. 먼저 한 필지의 면적 경계의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요. 이걸 세부 측량이라고 해요. 한 필지. 세부 측량. 그럼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적 기준점의 좌표값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만약 이것은 뭐 이미 이 토지를 측량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미 지적 기준점이 근처에 있어요. 자, 지적 기준점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오늘 지적 측량에서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 하단에 보면은요. 그림들이 있어요. 오늘 나눠드린 거. 맨 쪽에 보시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군점 있죠. 산에 가다 보면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적 기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을 하려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라보려면. 앞에 뭐 산 있고 집 있고 하면 광선을 쏠려면 뭐 보여야 쏠 테니까. 보통 지적 기준점은 그래서 높은 곳에 있어요. 자,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했던 곳은요. 다 밀어버리고 이제 한다 보니까는 도로가에도 있고 합니다. 최근에 측량했던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적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이 근처에 이걸 측량하려고 했더니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지적 기준점은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움직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돌로 돼 있고 뭐 쇠로 딱 박아져 있어요. 아무도 함부로 못 움직이게 해야 되겠죠. 이게 움직여버리면 측량이 다 틀려져 버릴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먼저 측량하라고 했더니요.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부터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 기준점부터. 그러면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이걸 먼저 만듭니다.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하는 측량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바로 기초 측량이라고 해요. 그럼 기초 측량 그 자체는요.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은 아니지만은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측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 측량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은 크게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의 기준점인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과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을 한다. 어렵지 않죠? 이제 용어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측량, 세부 측량이 있다는 거죠. 자, 밑에는요, 측량이 이제 대상들이 나옵니다. 어쩔 때 측량을 하냐. 이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 되는데요. 자, 보죠. 방금 했죠. 1번.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 지적 기준점이 필요하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고요. 기초 측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요. 자, 2번은요. 이 측량을 누가 하냐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하게 될 텐데, 측량은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보통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따로 있어요. 측량을 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던 곳이 있어요.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합니다. 대한지적공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에서 만든 공기업이에요. 지적공사. 지적이 뭐예요? 계속 우리 지적하잖아요. 지적에 관해서 공기업인 지적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고 거기서 측량을 해요. 걔들이.
걔들이 측량을 하고요. 또 아니면은 그 애들이 다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인들 중에서요. 측량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측량업자들. 자, 그런 사람들이 측량을 해요. 그 사람들이 측량을 했는데 이 측량이요.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등록하기 전에요. 지적소관청에서 한번 검사를 합니다. 마지막 등록하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해요. 이것도 등록하기 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적측량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측량 성과,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자들이 측량한 내용, 성과를 정확하게 했는지 검사하기 위한 측량, 여러분 검사 측량을 합니다. 이것도 지적측량의 일종이고요. 그 밑에 이제 3번부터 9번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념을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개념을 기억해야 될 거고 나머지는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보죠. 지적공부를 복구해요. 아까 말했죠. 지적공부 지적도가 멸실됐어요. 다시 지적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할 때는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한다고 했죠. 신규 등록 측량. 면적을 정해야 되니까 경계도 정하고. 등록 전환할 때도 측량했었죠.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면 다시 경계 정한다고 했죠.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록 전환할 때는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 측량하잖아요. 분할 측량. 그러나 합병은 없죠.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으니까. 또 밑에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일부가 말소되면 측량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측량하지 않고 좀 이제 줄여가지고요. 해면성 말소. 그러니까 해면이 돼버렸다는 거죠. 토지가. 바다가 됐다는 거죠. 바다가 됐을 때 하는 측량. 바다가 됐으니까 말소 측량을 하겠죠.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또 8번 축척 변경할 때 또 측량했잖아요. 다시 도면 만들기 위해서. 또 등록상 정정할 때도 또 측량했죠. 경계 잘못됐으면 경계 정확하게 정정하기 위해서 또 측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습니까? 개념을 따로 알 필요가 없네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하고 11번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은 뭐 한다고요? 바둑판처럼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것들을 바둑판처럼 만듭니다. 이런 건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새롭게 다시 경계, 면적, 좌표들을 다 확정하는 측량을 한다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이것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이런 말 나오면요. 아, 여기서는 다 지적 확정 측량. 지적에 대해서 다시 새로이 확정하는 측량을 한다.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적 확정 측량을 한 곳하고 그다음에 축척 변경 측량을 했으면요. 이때는 다시 도면 만드는 거잖아요. 다시 도면 만들기 때문에 이때는 좌표값 가지고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의 모든 토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돼 있지는 않고 경계점 좌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하고 축척 변경 사업 시행지역 이 두 지역에서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등록돼 있어요. 경계점 좌표가 있다. 예전에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 공부할 때 잠깐 언급했어요. 나중에 천천히 외우셔도 되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게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지역만 경계점 좌표가 구해진다. 그 다음에 11번은요. 이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가 일제 때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근데 일제 때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때는 과학이 발달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측량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일제 때 만들어진 도면이 있는데 그 이후에 뭐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랄지 농어촌 정비 사업을 했다랄지 그러면 다시 측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됐을 텐데 시골이라든지 하는 곳은요. 처음에 한번 측량하고 그 이후에요. 이런 토지 이동이 발생하지를 않아가지고 한 번도 측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있어야 측량을 할 테니까. 한 번도 측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예전에 아주 뭐 몇십 년 전에 할 때는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실제 토지의 길하고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길들이 막 틀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전에 있었다 가지고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대충 해가지고요. 실제 토지의 경계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너무 많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 혼란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는 지적소관청에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뭐 분할도 없고 등록 전환도 없고 신규 등록도 없어요. 없고 토지 이동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에서 지적 공부하고 실제 토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재조사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가지고 재조사 내용으로 이제 등록을 하겠죠. 토지 이동이 없이도. 그럼 이때 재조사를 위한 측량, 다시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실제 토지를 다시 측량하겠죠. 이게 바로 지적 재조사 측량이에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 측량은요.
우리가 어떤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이동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들이 지적공부를 본 적도 없는 거야. 볼 생각도 안 해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잘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안 되겠다. 실제하고 도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토지 이동 누구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떻습니까? 재조사를 할 수가 있고, 재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재조사 측량. 그래서 재조사 내용으로 씁니까? 가지고 지적공부에 정확하게 등록하겠죠. 그것도 뭡니까? 다 지적공부와 관련된 측량이죠. 등록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까지 지금 있는 것들은요, 밑에 3번부터 11번까지, 물론 이제 1번, 2번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거예요?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죠. 다 등록하잖아요. 재조사에서 새로 정확한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등록을 하잖아요. 뭐 신규 등록도 등록, 복구도 다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변경 다 뭐예요?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죠. 그럼 등록을 하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요, 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측량. 특히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4, 5로 되어 있네요. 2번하고 13번이요. 잘못됐네요. 12, 이거 352페이지 맨 밑에 있는요, 여러분 책에는 12번, 13번이에요. 12번, 13번. 숫자가 좀 잘못됐어요. 12번, 13번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번을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13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하는 측량. 그러면은 복원하는 측량을요, 경계복원 측량. 지상건축물의 현황 등을 하는 측량, 현황 등을 이제 측정하는 것을요,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을 하는데, 이 두 측량의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의의를 한번 보죠. 지적 측량의 개념.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할 때만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적 동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하는 측량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두 측량은요, 두 개가 대표적인 것이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지금까지 측량은요,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보십니다. 먼저 경계복원 측량을 좀 보죠.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은요, 예를 들어보면, 자, 실제 토지가 이렇게 씁니다. 갑이 이제 과수원이에요. 실제 토지가 있는데, 실제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겠죠. 이제 지적도에. 과수원이니까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중에 오른쪽에 있는 필지를 팔려고 합니다. 일부만 팔려고 해요. 전부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필지 일부한 소유권을 넘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분할해서 팔아야 돼요. 분할. 예전에 잠깐 설명했잖아요. 합병할 때도 잠깐 설명드렸죠.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둘로 분할을 해가지고 요 토지를 팔아야 돼요. 자, 그럼 분할하려면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측량을 할 때 어떻습니까? 분할 측량을 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먼저 설치하겠죠. 말뚝 같은 거 박아놓고 측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하려고 해요. 이렇게. 실제 토지에 선을 그어 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할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 거리 다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적공부에 옮겨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공부에 이렇게 옮깁니다. 측량을 통해서. 옮길 거 아니에요. 저 점을 지적공부 이 점으로. 실제 토지의 저 경계점, 이건 지상 경계점이죠. 이 지상 경계점을 지적공부에 이제 경계점으로 옮겨 놓겠죠. 그리고 이걸 어떻습니까? 쭉 그으면 이게 분할이 되는 거죠. 이게 분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토지를 파는 거죠. 토지를. 자, 그러면 분할을 위한 측량을 했죠. 이건 이제 분할 측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경계가 등록이 되는 거죠. 새로운 경계. 등록하는 측량이에요. 등록하는. 그래서 분할을 한 다음에요, 을한테 오른쪽 토지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을이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 분할하기 전에는 팔 수가 없어요. 분할을 해야만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필지가 원래 이게 100번지였으면 이제 이게 100번지, 이게 100의 1번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로 분할한 다음에 100의 1번지를 을에게 판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토지에는 선이 그어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선이 그어졌지는 않죠. 실제 토지에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을의 토지, 이거는 갑의 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실제 지상 경계에 설치했던 경계점이요, 이게 사라질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빠져요.
빠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풀만 잘합니다. 이제 어디가 경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가 경계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여기가 내 땅이지. 주장을 하겠죠. 서로 어떻습니까? 틀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경계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쉽게, 이 사람도 어떻게 몰라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한 30년이 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풀만 무성하고. 그래서 갑은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고, 을도 사망해서 상속이 있는데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이제 처음에 경계 어디였는지. 침략할 때도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깁니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다툼이죠. 여기까지가 네 땅이냐, 여기까지가 네 땅이냐.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원래 있던 지상 경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에 분할 측량을 통해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어떻습니까? 이 지적공부 들고 가면 되겠죠. 들고 가가지고 거꾸로 다시 측량을 하게 되면 복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분할 측량을 했던 방법, 그 반대로 다시 복원하는 측량을 하겠죠. 그러면 이건 지적공부를 들고 와서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점을 기준으로 복원을 합니다. 이게 경계복원 측량이에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경계복원 측량을 했을 때요. 자, 그럼 바로 했죠. 좀 전에 설명했는데 경계복원 측량을 하면 지적공부로 손을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안 됐죠. 이거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닌 거죠. 경계점을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 지상에 복원만 하는 것이지 지적공부에 면적경계좌표를 등록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하고 이게 경계복원 측량. 복원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상에 우리가 단순히 경계점 그러면은 도면상의 경계점을 말하기 때문에 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지적공부를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지만 지적공부를 가지고 하는 측량이니까 이것도 지적 측량의 일종이다. 자, 그래서 경계를 복원을 했어요. 복원했으니까 여기가 경계였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말뚝 하나 박아놓고 가겠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여기가 경계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경계가 어디냐를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경계구나 해가지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안쪽에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대지가 되겠죠. 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분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빼고요. 이제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자, 지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딱 보니까 경계를 넘어선 것처럼 보여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넘어선 것 같기도 하고 안 넘어선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보더니 뭐가 넘었냐?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요. 이런 일도 많이 생겨요. 특히 발코니 같은 거. 발코니가 넘어섰느냐 안 넘어섰느냐. 그러니까 토지는 넘어서질 않았는데 발코니가 좀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툼이 생겨요. 넘어왔니 안 넘어왔니. 자, 그럼 어떻습니까? 과연 저 건물이 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또 측량을 해야 되겠죠. 또 그래서 지적 공부를 가지고 측량하러 갑니다. 측량하러 가가지고요. 한 사람은 여기서 서가지고요. 지적 공부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펼쳐놓고 봐요. 한 사람은 건물 앞에 가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과연 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다시 가가지고 쭉 보는 거죠. 선을 그어놓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요. 경계를 보는 거예요. 경계를 봤더니 이게 건물이 안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안 넘어갔으면은 이 건물은 경계를 안 넘어갔네요 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이 과수원의 소유자랄지 바뀌어가지고습니까? 나중에 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왔으면 얼마나 넘어갔다. 안 넘어왔으면 얼마나 안 넘어갔다. 나중에 또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위치를요. 정확히 제도해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놓습니다. 등록을 해놔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또 다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건축물은 이만큼 안 넘어갔다는 걸 정확히 제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 측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요. 현실에서는 이 측량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죠.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이라는 것은요, 보통 위치를 나타내요. 보통 일반적으로 위치. 이 지상 건축물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실제 토지는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적도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과연 넘었냐, 넘어서지 않느냐 대비하여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를 확인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요.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 그럼 지적 현황 측량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뭐냐? 건축물이에요. 뒤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건축물. 방금 했잖아요. 이 건축물이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요.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예전에 잠깐 했어요. 도면에 뭐도 등록된다고 했어요? 건축물, 지상물의 위치도 때로는 등록된다고 했잖아요. 등록된다는 것은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을 하게 되면 건축물의 위치도 때로는 도면에 등록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때 지적 현황 측량을 보죠. 그럼 지적 현황 측량에는요, 건축물의 위치를 등록했죠. 건축물의 위치를 등록했지,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토지의 표시는 면적 경계 좌표고, 우리 지적 공부를 통해서 정확히 보고자 하는 것은 면적 경계 좌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었네요. 건축물의 위치만을 표시했을 뿐이죠. 이게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위치만 표시했을 뿐 면적 경계 좌표는 하나도 걷는 게 없네요. 걷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측량은 공통점이 뭡니까? 두 개의 측량은요, 지적 공배 경계 좌표 면적을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물의 위치만 표시하지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게 아니고, 경계복원 측량은 당연히 경계만 복원했고, 지적 현황 측량도 건축물의 위치만 표시했지, 여기 뭐 없으면 없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는 아무 건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는 나중에요,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검사 측량이 있었죠. 검사 측량 뭐예요? 지적 공배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따로 검사를 하지 않아요. 두 측량. 그래서 이 두 측량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도 기억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두 개의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다 보니까 따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지금 쓸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개념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되죠. 개념.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점 복원하는 거. 지적 현황 측량은 건축물 위치 확인하는 거. 위치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눠드린요, 지적 측량 앞에 해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게 있죠. 개념들만 좀 몇 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의의, 구분은 기초 측량, 세부 측량,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측량의 네 종류.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 중에 특히 중요한 측량이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여기다가 없습니까? 여기다가 옆에다 쓰면 되죠. 이것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죠. 뒤에서 어차피 이것도 나와요. 유인물에 있는 것이죠. 우리 책에는 여기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아직은. 근데 나중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니까. 이건 절차하고 관련돼가지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잠깐 봐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을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 책에서 35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지적증 절차가 나와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제 절차예요. 네, 절차를 하기 전에 먼저 지적진양의 개념들부터 정리를 한 거예요. 개념들. 그럼 여기까지 했던, 지금까지 했던 내용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 가지고 기출됐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0회니까 작년이 되겠죠. 뭐 이렇게 나와요. 지적진양. 자, 다음 주,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능력을 합니다. 한 지적법은 항상 이 말이 나와요.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는 모두 고른 것은 박스형이요. 괜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개수를 묻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한두 개 몰라도 맞출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박스형이요,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억 보죠.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측량해요? 신규 등록이니까 측량해야 되겠죠. 이때 하는 게 신규 등록 측량이잖아요. 좀 전에 했는데 우리 신규 등록 측량하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지적소관청의 지적공부가 일부가 멸시됐어요. 일부가 사라졌다는 거죠. 뭘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되겠죠. 복구할 때 쓴 측량합니까? 측량한다고 했죠. 다시 측량해서 복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복구 측량. 자, 디귿 보시면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의 이동이 있어요. 제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지적 제조사를 해서요, 다시 정확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적 제조사 측량. 자, 리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받아로 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자, 등록 말소래요. 그럼 등록 말소는 두 가지가 있죠. 전부가 말소되느냐, 일부를 말소하느냐에 따라서 측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라고 됐냐?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요. 그럼 측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일부가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전부가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일부가 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도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면성 말소 측량. 어때요? 다 측량해야 되는 경우네. 그렇습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면 돼요. 면적, 우리가 측량하지 않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이에요.
소재 지번 지목이라는 말 없죠. 토지 이동 중에서 면적 경계 좌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게 합병인데 합병 없잖아요. 면적 환산 이런 거 측량하지 않는다고 했죠. 나머지는 다 측량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맛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3페이지 지적지정 절차는요, 참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